예,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의 겸임교수 김병민입니다. 오늘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말씀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뭐 어떤 재밌는 얘기부터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볼까 해요. 당구공의 역사가 플라스틱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당구공이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기구죠. 왜냐하면 완전한 구면체여야 돼요. 타격을 했을 때 보통 시속 30km까지 가요. 예, 그리고 표면에서의 마찰열이 2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구형체와 내구성, 그리고 그 내마모성,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당구 역사는 상당히 깊어요. 그 중세부터 해가지고 한 200년 동안 그 당구가 갑자기 그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물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물질로 쓰셨을 것 같아요? 초기에 당구공 재료. 예, 코끼리 상아예요. 다른 물질은 그걸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코끼리들을, 상아를 다 채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희생양은 대부분 다 코끼리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당구공 재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모를 해요. 1869년에 그 당구공을 만들겠다 그 공모를 했을 때 하야트 형제가 그 별도의 천연수지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그 셀룰로이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공수지가 아니라 그냥 천연수지예요. 그냥 뭐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채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송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송진이 굳어 있으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재료는 니트로셀룰로스라고 일종의 폭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구를 치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셀룰로이드 수지가 조금 사용이 됐었는데 대부분 영화 필름 같은 데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영화 필름 창고가 막 이렇게 화재가 많이 자주 났었다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였었고요. 예, 비슷한 시기에 1872년에 폼바이어라는 분이 실제 이제 석탄을 가지고 어떤 수지를 개발을 해요. 사실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든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만들어 놓고 한 30년간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30년간 그냥 지하에 묻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계속 당공 재료는 못 찾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아까 잠들었던 논문을 이제 누군가 찾아내게 되는 거죠. 1906년에 리오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논문을 찾아내게 돼요. 석탄에 있었던 석탄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을 하고 그 포르말린이라고 아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최초의 이제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이제 당구공 재료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처음에 썼을 때가 1928년에 캐러더스라는 분이 이렇게 지금의 미국의 큰 화학회사죠. 듀퐁사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고 이제 어떤 인공 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네오플랜이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분이 캐러더스가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나일론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일론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잘 이제 이해는 안 가요. 왜냐면 스타킹 재료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나일론이 의외로 신축성이 많지만 땀 흡수를 잘 해요. 그러니까 출시 첫날 400만 장이 팔렸어요. 나일론이, 스타킹이. 그런데 실제 나일론이 상당히 뭐 최초의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칫솔이 먼저 나왔어요. 칫솔 모가 이제 나일론을 쓴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로 썼냐면 돼지털로 썼었어요. 비싸잖아요. 왜냐면 돼지 털을 다 깎아야 되는 거고 그냥 뭐 깎을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돼지를 도살해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한 가족이 다 쓴 거예요. 칫솔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나일론이 들어오면서 어떻겠어요? 이제 위생적으로 바뀐 거고, 예, 그 다음에 간편하고 싸고, 예,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철학은 값싸고 단단하고 이런 물질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스틱 역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학은 인류의 어떤 편의상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실제 많은 부분들을 또 구원하기도 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끼리에 대한 어떤 보전이죠. 당구공 때문에 이제 코끼리를 보전한 것처럼 사실 칫솔 만들면서 디지털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보랏빛 염료라는 게 있어요.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염료를 얻으려고 고둥 12,000마리를 잡아서 뽑아내야 한 1mg 얻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합성 염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고, 사람들이 뭔가 합성을 하면, 인공적으로 합성하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연료를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걸 쓰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기름을 썼어요. 그을음이 없는, 그런 기름이 좋잖아요. 근데 석유가 없는 시절에는 그런 기름이 없었죠. 그래서 어디서 그걸 찾아냈냐면 향유골에 뇌 속에 아주 양질의 기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려고 고래를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려고 썼었던 책이 모비딕이라는 책이죠. 백경.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하고 이제 이렇게 관련이 다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화학은 긍정적인 면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자연을 좀 구해내려고 시작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화학의 출발이었죠.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 석탄과 이제 석유의 역사와 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석유와 석탄은 뭔가 같은 물질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중심에 탄소가 있어요. 그 탄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원자일 거예요. 근데 탄소가 가진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 탄소는 탄소끼리 잘 붙어요. 그래서 탄소끼리 여러 개가 붙으면 마치 기차처럼 사슬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심에 가장 흔한 것들이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폴리에틸렌이라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죠. 폴리에틸렌의 구조를 잘 보시면 그런 사슬이 엄청나게 많은 구조를 연결이 돼 있어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주변에 수소가 붙어 있는 형태고요.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분자고요. 그걸 그래서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배에 보면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자체를 분자 형태로 보고 있으면 그냥 탄화수소 사슬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을 사실 연료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지방이나 아니면 자동차 연료나 플라스틱이나 다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플라스틱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폴리에틸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에도 갖고 있었으니까 그 기본적인 성질을. 그런데 이제 화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수소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바꾸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레고예요. 플라스틱을 얘기할 때. 그 레고 블록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낄 수 있는,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자리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좀 긴 분자를 좀 만들고 싶으면 긴 거 몇 개를 붙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작은 것들을 막 붙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2개짜리 블럭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구멍을 낸 거예요. 또 낄 수 있게. 그래서 2개짜리를 계속 연결을 한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에틸렌이 나온 거고요. 연결된 부분에 다른 물질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염소를 넣게 되면 PVC가 되는 거예요. PVC는 상당히 단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있죠? 그거 대부분 다 PVC예요. 절대로 안 잘리니까 뭘로 자르라고 그래요? 가위로 자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 그 페트로 사용하는 것들, 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절대로 깨지 않고요. 거기 안에 있는 분자 몇 개만 조정을 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폴리스타이렌이에요. 폴리스타이렌은 뭐냐면 탄화수소 사슬에 벤젠고리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발포한 게 스티로폼이고요. 폴리스타이렌은 그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얘 분자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긴 분자지만 사실은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살짝 만져도 뭔가 원자 몇 개 떨어져 나가는 건 쉽거든요. 근데 얘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 분자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을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화학에서 유해성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래 유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러니까 유해성은 원래 얘가 나쁜 거예요. 소량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든지 설탕은 우리가 이게 뭐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어떤 유해하다라는 것 척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노출량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가 안 좋다, 이걸 쓰면 안 좋다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 많이 노출이 돼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은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탄소가 아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를 끊기가 어려워요. 이걸 끊으면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끊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료를 썼잖아요. 플라스틱은 어떻게 써요? 분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미생물이 먼저 끊어줘야 돼요. 그 자르는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그래서 지구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플라스틱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많이 쓰고 있고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문제는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땅속에 갇혀져 있던 그 탄소를 다 꺼내가지고 인간이 물질을 새로 만든 거예요. 사실 물질과 문명은 항상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유용하게 썼으면 다시 자연에 잘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대기와 이 일반 생태계에다 그냥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거꾸로 역습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분리수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 종이가 있고 병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구역 자체가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닐류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폴리에틸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페트는 별도로 추출을 해요. 그 페트라는 물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돼 있지만 일반 그 물질 자체가 상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야쿠르트병 별도로 모으고 있잖아요. 얘는 폴리스타이렌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까 스티로폼 있잖아요. 발포하기 전 폴리스타이렌이에요. 그래서 그 야쿠르트병이 조금 이렇게 아까 환경호르몬과 좀 관련이 있어서 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분리를 정확히 해주는 게 재활용 활용도가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플라스틱을 재사용을 할 때 그냥 이게 어떤 물질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잘 살펴보시면 리사이클 마크가 있거든요. 삼각형에. 그 안에 숫자 혹은 영어 약자로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것만 확인하시고 잘 분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내가 재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지구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물질들을 잘 나눠서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단지 이제 저희 몸에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지구에 되게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인류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인류는 지구한테 뭐를 주고 있나요? 저는 분명히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